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파워포인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강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파워포인트 기초, 그 다음에 도용 사용법, 텍스트 사용법, 테마 적용하는 거, 그림 적용하는 거, 또 표와 차트, 멀티미디어, 전환과 애니메이션 이렇게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으로 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학습할 도형. 도형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있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어서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 건지 그런 사항들을 오늘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형이 무엇인지,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도형을 추가하는 방법, 그 추가된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를 수정하는 방법, 또 도형을 정렬하는 방법, 즉 여러 개 도형이 겹쳐 있을 때 그걸 순서대로 배치하거나 이쁘게 가지런히 널어놓는 가로로 맞춘다, 세로로 맞춘다, 줄 맞추고 열 맞추는 거 있죠. 그런 작업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도형의 스타일이라고 나온 부분은 거기 배치된 도형인데 색깔을 입힌다든지 그림자 효과를 준다든지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스마트 아트는 일정의 순서도 조직도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내용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기초적인 사항들만 딱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긴 한데 모두 다 꼼꼼하게 다 외우고 익혀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작업의 흐름 정도만 잡아준다 그러면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또 특별히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도형을 좀 상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기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도형의 모양, 크기 조절이라고 이제 진정한 거네. 예, 도형을 배치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서 눈금성이나 안내선을 설정해서 보면 더 좋고요. 이게 없어도 지금 하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맞춤을 설정하게 되면 그리드 단위로 움직이는데 가능하면 설정해 놓으면 설정한 대로 움직일 거고요. 꺼놓고 해도 상관없고요. 혹시 잘못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켜져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좀 틀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도형이 배치되고 그걸 마우스로 선택하게 되면 특히 지금은 여기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했습니다. 꼭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래야지 이거랑 동일한 그림이 나옵니다. 네, 이거 놓고 합시다. 직사각형 하면 이거 안 나옵니다. 하나가. 요 노란색이 안 나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배치한다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 테두리에 요 흰 그 점들 나오죠. 이걸 갖다 다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들은 자동차에 있는 핸들,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을 잡아주는 거. 얘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크기 조절 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기 조절 핸들. 그리고 여기 노란색도 나옵니다. 이 노란색은 모양을 조절하는 핸들입니다.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가져왔으면 이 노란 선을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보입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노란 선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렇게 변할 겁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었는데 잡아당기니까 동그라미가 돼버리죠. 거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노란 점을 왼쪽으로 더 잡아당겨 보죠. 그러면 다시 모양이 둥근 직사각형이 됩니다. 맨 끝까지 가버리면 그냥 직사각형 돼버리죠. 모서리가 날카로운. 모양 조절 핸들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 알기 바랍니다. 이걸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네, 핸들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거를 모양 조절 핸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흰색으로 나온 건 크기 조절 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크기 조절 핸들들은 사용을 합니다. 모양 조절 핸들 쓴 경우는 많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돌아갈 쇼 버튼 있죠. 이거는 회전 핸들입니다. 자동차 핸들과 동일하게 어느 쪽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죠. 오케이? 크기 조절하는 방법. 핸들이 세 가지 있다는 거. 크기 조절, 모양 조절, 회전 핸들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을 지금 우리 저기 뭐야 모양 조절 핸들을 한번 해봤잖아요. 예, 그 놔두고요. 예, 왼쪽 크기 조절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번 잡아당겨 볼 겁니다. 물론 둥근 직사각형으로 놓고 합시다. 여기 있네. 예, 요 속에 있는 거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모양 조절 크기 조절 핸들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 커집니다. 가로로 드러나죠. 물론 밑으로 잡아당기면 밑으로 커지겠죠.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모퉁이 부분 있습니다. 요 모퉁이 부분. 이 모퉁이 부분을 자꾸 잡아당기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어느 정도 아니에요. 그냥 막 돼요. 예. 왼쪽에 있는 걸 옆에 있는 걸로 할 때는 폭만 제어가 되죠. 폭의 크기만 제어를 하고 위쪽에 있는 거 할 때 요거 위에 있는 걸 할 때는 높이만 제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나 여기 요 네 귀퉁이에 있는 걸 할 때는 가로와 세로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키만 키울 거냐 폭만 넓힐 거냐 할 때는 위나 옆에 있는 걸 사용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키울 때는 모서리에 있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시에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같이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회전 핸들이 있죠. 요걸 잡고서 요걸 이렇게 잡아 당겨 봐봐요.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도 됩니다. 그러면 도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즉 회전을 합니다. 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회전하는 각도는 자유롭게 됩니다. 되죠? 해봐야지. 나 혼자 내 소리만 듣지 말고. 그리고 여기 추가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할 건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한번 회전을 시켜봐봐요. 그러면 부드럽게 도는 게 아니라 틱틱틱 끊기는 걸 볼 겁니다. 마치 스냅 적용하듯이. 예, Shift를 누르면 15도 단위로. 너무 미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미세하면 나는 그릴 때 나빠요. 이쪽에서 첫 번째 도형은 예를 들어 미세하게 해갖고 17.5도로 각도를 기울여 놨어. 두 번째 도형 그릴 때 이게 몇 도죠? 17.5도를 맞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눈으로 보고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나쁘거든요. 예, 그래서 스냅도 쓰는 거고요. 여기에 핸들 조절할 때 Shift 기능을 쓰는 겁니다. 이걸 쓰게 되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움직이면 15도 단위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 크기 조절 핸들의 컨트롤과 Shift는 이것도 할까요? 예, 뒤에 페이지 나옵니다. 예, 요 바로 뒤에서 연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도형의 모양을 조절할 때 핸들의 모양 어느 핸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기울일 때는 회전 핸들, 가로 크기나 세로 크기만 바꿀 때는 사이드나 상하에 있는 위아래에 있는 핸들, 그리고 가로 세로를 동시에 바꾸고자 할 때는 모퉁이에 있는 핸들을 이용한다는 거. 또 핸들도 모양 조절 핸들이 있고 그다음 크기 조절 핸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크기 조절, 모양 조절, 회전 구분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하네. 뒤에 그 Shift 키 누르는 거, 컨트롤 키 누르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앞에서 한다고 넘어왔는데 여기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도형의 모양이나 텍스트 색깔 바꾸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도형을 이런 거를 한 5개쯤 4개나 5개, 3개 이상을 배치하기 바랍니다. 3개 이상을 배치하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똑같이 해줘요. 한 번에 바꾸는 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마치 키보드의 버튼과 같은 모양으로 해놨는데 4개하고 숫자 다 바꿔줘요. 숫자도 바꾸고요. 색깔도 다 틀리게 합시다. 숫자도 색깔 바꿔요. 그리고 나서 4개를 다 선택을 해요. 다 선택한 다음에 메뉴에 보면은 파일에 보면 도형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위에 그리기 도구라고 나와요. 이걸 마우스를 클릭하면 메뉴가 나올 거거든요. 리본이 바뀝니다. 그때 왼쪽 편에 가보면 도형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형 모양 변경 누르면 이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나 같은 경우 동그란 거 선택합시다. 얘 한번 눌러주기 바라요. 이걸 딱 클릭하면은 이 그림이 뿅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변합니다. 직접 다른 것도 한번 눌러봐봐요. 반응. 속에 글씨는 그대로 있으면서 도형만 변합니다. 하는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속에 있는 글씨도 색깔이나 폰트를 바꾸자 한다면은 요 내용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위에 툴바에 보면은 홈 누르면은 이런 글씨색들 지정하는 거 나오죠. 폰트 사이즈, 또 글자 색깔 그거 적용하면 이 속에 있는 글자색도 이렇게 다 변경이 됩니다. 이때는 글자색만 변경이 됩니다. 이 색깔도 바꾸고 싶은데 이건 채우기죠. 채우기. 도형을 선택하면 마우스 오른쪽 화면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채우기 없으면 단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메뉴가 있었을 거예요. 창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단색 누르고서 그 그림 팔레트에서 색깔을 지정하면 한 방에 다 모든 도형들 색깔이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길을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뒤에 설명 안 할 것 같아요. 예, 도형이 여러 개 있는데 쭉 하나 첫 번째 도형 갖다 놓고 두 번째 도형을 딱 가져가다 보면은 잠깐씩 이렇게 빨간색 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 간격이 맞는지 서로 위가 맞는지 아래가 맞는지를 잠깐 사용자한테 제시를 해줘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구나 내가 설명. 예, 나 이 기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첫 주에 했네. 스마트 그리드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뭐 했죠? 도형의 모양 바꾸는 방법. 대상을 선택하고 도형 편집에 들어가서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항목을 누르면 다시 도형의 종류들이 나와요. 선택하면 바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또 그 속에 있는 글자의 색깔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선택한 상태에서 색깔을 지정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형 사용법들 배우고 있어요. 도형 배치했고 복사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바꾸고 그리고 색깔 그 속에 있는 글자 색도 바꾸고 이런 거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이라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룹. 도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작업하다 보면 4개면 이동할 때 전체를 선택 한 번에 끌어가거나 또 수정을 할 때만 하나만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충 작업을 했는데 이게 요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나 계속 쓰고 싶어 이럴 때는 전체를 다 선택한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 중에 보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룹을 눌러보면 이런 항목이 나오면서 그룹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각각 선택되던 이런 도형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움직일 때도 그냥 지정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사이즈도 한 번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좋잖아. 그룹으로 묶으면 사이즈도 같이 한 번에 돼요. 그냥 선택해서도 돼요. 선택할 때는 전체를 다 선택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지만 얘는 왕클릭으로 4개가 선택이 되고 얘는 범위를 잡거나 하나하나 4번 클릭을 해줘야 되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난 요 속에 있는 거 하나만 고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됩니다. 그룹으로 묶어놨을 경우 처음에 선택하면 그룹이 선택이 되고요. 또 그룹 속의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속의 것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만 지울 수도 있고요. 속에 있는 것만 복사해 갈 수도 있고요. 속에 있는 것만 효과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풀려고 그러면 풀 때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에 보면 그룹에 그룹 해제라고 있거든요. 이거 누르게 되면 이거 눌러주면 다시 풀려서 이렇게 하나로 뭉쳤던 게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룹이라는 기능도 대충 어떤 걸 설명하고 만들어 놨으면 도형과 설명이 있다면 둘을 같이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걸 딴 데 복사하거나 편집하는 과정에서 둘이 떨어져 버려 갖고 신발이 짝짝이가 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림은 여기가 있고 설명은 밑에가 있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룹이란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룹으로 해도 개별적으로 다 제어가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꼭 해보기 바랍니다. 난 마무리 단계에서는 꼭 그룹으로 다 묶어줘요. 그래야지 나중에 재편집하거나 보기 훨씬 좋거든요. 수정할 때도 일부 좋은 면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과 설명이 있을 경우 이거 그룹으로 안 묶어놓으면 나중에 골탕 많이 먹거든요. 발표하다 보니까 뭐 설명이 없거나 설명 보고 있는 보니까 그림이 없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나중에 가서 순서라고 그래갖고 겹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거 밑에 깔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그룹 알고 있기 바랍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하나의 객체처럼 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를 묶였다 하더라도 속을 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독립된 객체같이 편집, 수정, 복사도 가능하다. 삭제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체로 풀 때는 다시 메뉴를 눌러서 그룹 해제시켜버리면 된다 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도형의 확대 축소 아까 설명하다 뒤에서 한다고 얘기했던 건입니다. 아까 사이즈 조절할 때 보면 그냥 우리 잡아당기고 Shift 키 누르면은 상하 좌우로만 밖으로 안 벗어나게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요번에는 이 컨트롤 키하고 Shift 키 쓰는 거 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Shift 키 누르는 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Shift 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만 움직이든지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대각선이나 임의의 장소로 가질 않습니다. 정확히 X축 좌우 상하 이동할 때만 쓰는 거죠.
크기 조절할 때 지금 하는 건 크기 조절, 확대, 축소할 때 주로 쓰는 기능인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하는 경우, 누르지 않은 경우, 또 컨트롤 키뿐만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비교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동그라미가 있을 때 이 크기를 조절 이렇게 잡아 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옆으로 쭉 커지죠. 그때 기준이 되는 점은 얘가 기준입니다. 왼쪽 위 꼭지점이 이 도형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면 물론 왼쪽 거를 잡게 되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겠죠. 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어쨌든 중앙이 중심이 아니라 모퉁이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일반 마우스를 이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면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런 모양이 되죠. 원래 있던 중심은 여기인데 중심을 벗어난다는 거죠.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중심을 흐트리기 싫거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이 동일한 작업을 한번 수행을 하면 이렇게 있는 거 아까랑 똑같죠. 이걸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잡아당기게 되면 여기가 중심점이 돼. 얘가 고정이 돼 갖고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똑같이 커지되 이 중심점은 말이 버벅대네. 중심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잡아당기면 이렇게 좌우로 늘어납니다.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위아래로 늘어나고 중심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라고 해주면 좋은데 해봐요. 쉬운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컨트롤과 시프트만 누르게 되면 좌우만 된다고 그랬죠. 좌우 상하.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은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가로하고 세로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두 개 누른 상태로 잡아당기면 내가 이쪽으로만 잡아당겨도 이 늘어난 만큼 이쪽으로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마찬가지 이쪽으로 잡아당겨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얘를 잡아당기는구나. 얘를 중심을 잡아당기는 거 아니죠. 테두리에 있는 핸들을 잡아당기면 가로 세로가 동일한 비율로 같이 확장이 돼 버립니다. 축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원을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릴 때 보면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만 키우거나 크기만 줄이는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모퉁이 잡아당기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하면 가로 세로가 딱 맞춰진다는 거죠. 이건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는 경우,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는 경우, 또 크기 조절할 때 그냥 마우스를 잡아당기는 경우, 시프트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경우 이렇게 다 구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이에요. 이런 거라면은 그림이 더 이쁘게 나오죠. 딱 정돈된 느낌도 나고요. 일관성도 있어 보이고요. 설명을 하는데 도형을 썼는데 첫 번째 도형은 가로가 10cm, 두 번째는 8cm, 세 번째 건 9.5cm 이래 버리면 영 아니거든요. 그럴 때 딱 이쁘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확대 축소할 때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사용법 익히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거는 강의자로 만들면서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을 줄이야 했거든요. 핸들 아니고 핸들과 같은 건데 점 편집이라고 합니다. 난 이런 기능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점 편집 기능입니다. 점이거든요, 점.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뉴 중에 점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뭔지 몰랐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나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어떤 도형이 있고 도형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네개퉁이가 나옵니다. 점 편집을 누르게 되면 그냥 선택하면 흰색 점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걸 점 편집을 누르게 되면 도형에 표시된 핸들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모퉁이만 나오네. 센터는 없네. 그래요. 이거 순서 잘 익히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마우스 커서 모양도 바뀝니다. 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냥 잡아당겨 볼까? 요 부분을 이거 같이 잡아당겨 봐요. 그러면 잡아당기면 다시 한번 도형 배치하고 도형 배치, 그 다음에 선택구 점 편집 누르면 그림이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요 모퉁이에 있는 거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변합니다. 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안내선이 나와요. 그리고 마우스 탁 놓게 되면 도형이 이렇게 변해요. 꼭지점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좋아. 쓸데는 없지만
이런 게 전편집입니다. 어떤 도형의 모서리죠. 꼭지점을 기준으로 도형의 외형을 바꾸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전편집인데 위에 거는 뭐 좀 그렇잖아. 직접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도형을 배치했고요. 마우스를 클릭한 이후에 전편집 메뉴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전편집 모드로 들어갔죠. 점이 검은색이잖아. 그리고 여기 왼쪽 밑에 이거를 클릭할 겁니다. 점을 클릭을 딱 해요. 클릭을 하면은 요게 생깁니다. 작업 순서 잘 지켜야 돼요. 도형을 배치하고 전편집 메뉴를 누르면 핸들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된다. 그리고 왼쪽 밑에 점을 클릭만 해요. 점을 클릭 딱 하면 흰색 점 두 개가 이렇게 생깁니다. 보조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놈을 잡아서 일단 끌 거예요. 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끌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 끌었어요. 요거를 끌어 잡아당기게 되면 곡선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여기에서 몰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이 끝까지 갈까? 여기까지만 가자. 여기까지만. 모양 보고서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을 때 이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딱 놓게 되면 이 그림이 완성이 돼요. 야, 이거는 이런 그림 없는데. 그런 겁니다. 전편집은 도형을 미세하게 그 모양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거의. 그렇지만 재밌는 기능이니까 이럴 때 배우고요. 또 나름대로 누구한테 자랑질할 때 좋잖아요. 너 파워포인트에서 전편집 해봤어? 이럴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뒤에 실습 예제 더 줄 거야. 해보라고. 봅시다. 도형의 전편집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어서 집어넣었어요. 이런 게 재밌지 뭐. 재미가 공부도 재밌어야 돼요. 전편집 기능입니다. 이번에 화살표 갖다 놓고 쓸 거예요. 화살표 갖다 놨고요. 채우기로 파란색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놓고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고서 전편집을 누르게 되면 꼭지점마다 핸들이 다 생긴다고 그랬죠. 다 생겼네. 여기도 생기네. 그쵸? 그리고 왼쪽 밑 꼭지점을 클릭이에요. 요거 클릭 딱 하면 이거 생기고 이거 생겨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끝까지 가요. 요까지 잡아서 요까지 와요. 이거예요. 흰색 점. 그러면 얘가 요런 모양이 될 거라고 제시가 되고요. 딱 놓는 순간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밑에 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위에 흰색 점을 잡아다가 일일이 끌어올려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된다고 가이드가 나오고 탁 놓는 순간 얘가 완성이 됩니다. 어디에도 없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점 있죠? 요걸 마우스를 클릭을 해요. 맨 꼭점 마우스 딱 클릭하면 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생길 겁니다. 여기가 생겼을 때 이 점을 갖다가 어디까지 갈까? 여기까지 끌어냅시다.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점선으로 만들어질 모양이 나오고 내가 하는 건 나왔죠. 딱 놓으면은 이 모양 완성이 되죠. 또 거꾸로 이제 이놈 왼쪽 위에 있는 이거를 여기로 잡아 당겨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선이 나오고 탁 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해보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다 하면 이 모양이 나왔을 거고요. 아니면 화살표 놓고 아래 거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왔을 겁니다. 전편집 재밌어요. 해봐요. 상상도 못한 그림들이 만들어지니까 해보기 바랍니다. 전편집 재밌는 기능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앞으로 쓸 일은 없습니다. 왜 배우냐고요? 재밌잖아요. 다음 거 봅시다. 병합 머지한다 하는데 이것도 알고 있으면 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딱 떠오르진 않아요. 아까 전편집보다는 유용한 겁니다. 전편집보다는. 병합이에요. 이것도 모양이나 크기 조절 모양입니다. 주로 모양. 일단은 요번에는 이게 동그란 도형을 이거 액자형으로 된 건데 속이 도너스형 된 속 빈 걸로 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5개하고 숫자 다 집어넣어 줍시다. 다른 색깔 다른 글씨 넣어줘야 돼요. 이거 준비. 각자. 하나하고서 복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바꾸는 게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했던 그 도형 편집 아래쪽에 도형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도형 병합. 여기 보면 병합, 결합, 조각, 교차, 빼기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 만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한 이후에 이렇게 그린을 선택하고서 메뉴상에서 마우스 커서로 클릭하지 말고요. 이거 요까지 클릭하고 병합에 딱 갖다 놓게 되면 요 그림이 나와요. 예. 이거를 배치한 이후에 이 메뉴로 와서 도형 병합을 해서 메뉴에 딱 마우스 커서 위치만 해도 이런 뭐야 결과가 이거라고 표시됩니다. 이건 뭐지? 아, 겹쳐진 도형들을 다 하나로 합쳐버리네. 그리고 색깔은 맨 마지막 거로 집어넣네. 얘 얘기하는 거야, 얘. 아, 도형이 겹쳐져 있는 경우 그 도형을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 오케이. 어디에 쓸지는 생각 좀 합시다, 지금은. 결합은 이겁니다. 결합을 거기 메뉴 그 커서 마우스 커서 그 두 번째로 가면 나오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중복되지 않는 요소들만 묻혀놨네. 교집합은 다 빼버렸죠. 교집합은 다 빼버렸어요. 오,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조각을 누르게 되면 누르지 말고 보게 되면 이건 뭐야? 이게 뭐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뭐 같아요? 예,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 따로 각각 다 분리를 시켜버려요. 병합은 합쳤죠. 한 덩어리. 얘는 다 잘라요. 근데 중간에 오는 이거 뭐죠? 아, 자르고 모든 조각에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끝에 그림은 좀 이상하네. 예, 그건 여러분이 조각을 만든 다음에 옆으로 이동시켜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교차하고 빼기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잘린 모양이 나오거든요. 애플같이 먹다만 사과같이 나오거든요. 특별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설명했나? 네, 어쨌든 도형 병합이란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도형을 겹쳐 놓은 다음에 그걸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겹쳐진 상태를 분리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도형의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걸 집합의 포함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연산을 시켜서 그 결과를 도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또 나오네요. 병합 또 나오네요. 잘 모르겠어요. 조각 했고요. 교차 여기 나왔다. 교집합이구나. 교집합. 두 개만 갖고 하니까 나오네. 이렇게 두 개만 갖고서 해봤습니다. 나머지 했던 거는 대충 감 잡혔죠. 뭐 빼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림을 그렸는데 교차 이렇게 두 개만 있을 경우 교차를 선택하면 교집합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 기준으로 하네. 내용요. 글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네. 결합으로 할 때는 결합. 이건 맨 마지막 거로 하는구나. 교차는 첫 번째 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첫 번째 거의 색깔 내용이 들어가. 몰라도 상관없죠. 교집합 합집합이네. 집합이야 집합. 말이 병합이네. 집합이라고 하지. 어쨌든 요 기능도 나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기를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도형의 모양 크기를 조절하는 모양을 변경시키는 병합이라는 기능 설명했습니다. 병합이라는 기능 이 메뉴를 못 찾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쉬워요. 도형 선택하면 메뉴 중에 위에 그 리본에 보면 노란색으로 나와요. 고정이 아니에요. 도형을 선택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식 누르면 이 아래 항목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동적으로 표시되는 메뉴예요. 오케이. 정렬 중에 회전입니다. 회전. 이제 정렬이 들어가네. 회전이 뭐냐 그러면 대충 감 잡히죠? 이렇게 돼 있는 걸 명령을 줘서 이렇게 돌리거나 똑같네? 샘플로 놓은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요. 이런 경우입니다. 대상을 도형을 선택해서 회전시킬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냥 이걸로 회전시켜도 되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저거 해도 되네. 그런데 정확하게 하려고 이거 선택하고 그리기 도구 나오죠. 서식 누르면 그 속에 리본에 보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메뉴로 가보면 회전이라고 있거든요. 회전에 보면 오른쪽으로 90도 왼쪽으로 90도 상하대칭 좌우대칭 기타 옵션이 나왔고 이렇게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써나. 직접 이게 핸들이 낫다. 회전 핸들이 더 좋다. 어쨌든 여러 개 할 때는 이 메뉴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괜찮네요. 회전 좋아. 여기서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되지? 여러 개 선택해 놓고 어떻게 될까요?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 개 선택되고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기 바랍니다. 돌아가요 그냥. 네, 다 돌아가요. 아닌가? 해보기 바래요. 네, 다음 거 봅시다. 요거는 순서입니다. 회전이 아니고 순서. 아, 순서 여기 있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나오는 메뉴 중에 아까 우리 전 편집했죠. 예, 텍스트 편집은 뭐냐고 그러면요. 이 도형을 선택을 하고 텍스트 편집하면 커서가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깜빡깜빡이고 있어요. 도형 안에다가 글씨를 집어넣을 때 하는 게 텍스트 편집. 이건 도형의 모양을 바꾸는 거고요. 요 밑에 보면 그룹도 아까 했었죠. 여러 개를 묶어주는 거고요. 예, 여기 보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보내기 이런 기능이 있어요. 도형이 배치됐는데 이렇게 배치된 경우가 있죠. 근데 야 2번이 왜 이 모양이 됐어? 앞으로 끌어내 이럴 때 2번 앞으로 나와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것들도 나한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메뉴가 나오죠. 여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딱 클릭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이렇게 변합니다. 2번이 맨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3번이 또 깔렸잖아. 3번 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마우스로 3번 선택하고 맨 앞으로. 그럼 4번이 깔리죠. 4번 선택하고 맨 앞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겹쳐져 있는 도형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도형뿐만 아니라 슬라이드에 배치되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됩니다. 제목 되고요. 이런 그림도 되고요. 이런 도형도 되고요. 이런 설명도 순서 되고요. 이건 배경이야. 이건 배경은 제외. 그 선택창에 나왔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 순서 겹쳐질 경우 누구를 맨 위에 놓고 누구를 맨 아래에 놓을지 그런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대상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열리죠. 여기에서 맨 앞으로 맨 뒤로 해주면 됩니다. 가능하면 도형은 맨 앞으로 놓는 게 좋습니다. 맨 뒤로 놓게 되면 맨 뒤가 본문 내용 뒤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내용 뒤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보면 기본으로 본문이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근데 도형을 맨 뒤로 놓으면 클릭했을 때 여기 내용이 있으면 이 본문 내용 슬라이드 이 본문 객체가 선택이 돼 버린다는 거. 직접 고생하면서 익혀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 다음 거 봅시다. 도형의 정렬.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화면이 좀 정신없이 배치되어 있는데 쉬워요. 간단해요. 일단 먼저 이런 식으로 도형을 한 5개 정도 갖다 놓기 바랍니다. 숫자 적어 놓어도 되고요. 그리고 일부러 맞추면 안 돼요. 맞출 필요 없어요. 줄 위아래 가로 간격 상관없어요. 똑같이만 놓지 않으면 돼요. 똑같이 겹치는 것만 겹쳐놔도 상관없어요. 네. 막 맘대로 흩어놔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답부터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쁘게 나오게 만들 거예요. 쭉 밑에 맞추고 간격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 그거 좀 설정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정렬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파워포인트 사용자들이 내가 앞에 장점에서 설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빨리 할게요. 도형이 배치됐으면 도형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합니다. 도형을 다 선택을 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아니면 아닙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안 나오나? 안 나오겠다. 안 나와요. 그 위에 메뉴 그 리본에 보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 누르면 확장시키면 이런 메뉴가 나와요. 그 중에 맞춤이라고 있어요. 맞춤을 확장시키면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아래쪽 맞춤 잘못 쓰면 그지 돼 버려요. 이렇게 놓고서 왼쪽 맞춤 해버리면은 왼쪽으로 다 겹쳐져 버리는 거예요. 가운데 오른쪽 이 세 가지 누르면 후회할 거예요. 후회 어떻게 하죠? 실수했네. 그럼 그 다음에 책임은 어떻게 지죠? 컨트롤 Z 누르는 역할을 해줘야죠. 컨트롤 Z 누르면 취소가 되니까. 뭐 위쪽 맞춤도 좋고 중간 맞춤도 좋고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근데 나는 아래쪽으로 하겠다 이거죠. 기준이 되는 거는 얘하고 얘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첫 번째 거 기준인가? 첫 번째 거 기준 가능성이 높. 맨 아래 거 기준인가? 기준은 나도 해봐요. 그래서 이걸 아래쪽 맞춤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도형을 5개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서식 그리기 나오고요. 정렬 탭 리본에 들어서 정렬을 선택한 다음에 그 서브 메뉴에 나온 거에 맞춤 속에 아래쪽 맞춤을 누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아래로 쭉 내려가서 맞춰줍니다. 내려가서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밑은 다 맞았죠? 아직 간격은 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다시 또 맞춤으로 또 들어갑니다. 예, 요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선택하고 위에 보면 리본에도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워낙 메뉴가 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내가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누르거나 아니면 리본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춤에 가서 여러분은 가로 간격 동일하게를 맞춰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간격을 동일하게 만듭니다. 겹쳐질 수도 있어요. 폭이 좁으면 겹쳐지는 거고 충분하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로 간격도 다 세팅 동일하게 쫙 맞춰져 버립니다. 좋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흐트러져 있는 놈들을 밑으로 먼저 맞추고 그 다음은 간격도 맞추고 이런 걸 정렬이라고 합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많이 써요. 진짜 좋아요. 이거 알아야지 고생. 이건 진짜 고생 많이 해요. 크기도 그렇지만 고생도 많이 하니까 꼭 해주기 바랍니다. 직접 따라해보기 바래요. 뭐 복잡하지만 특별한 거 없잖아요. 도형 배치하고 선택한 다음에 정렬 한번 해주고 정렬 2번 해주고 끝 이건데요. 뭐 오케이 해보기 바랍니다. 빠른 도형 스타일입니다. 빠른 도형 이건 뭐 할 것도 없어요. 빠른 도형 스타일은 그냥 기본으로 그리기의 서식에 들어가 보면 이런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빠른 도형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런 객체가 지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기의 서식에 들어가면 샘플이 제시가 돼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는 거죠. 어느 거 할까? 요걸 딱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여기 제시 기본 틀 있죠. 테두리 하면 색깔 하면 글씨 이걸 바로 적용을 해.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다른 거 눌러도 돼요. 2개 선택하고 하면 2개가 동시에 적용되고 4개 선택하고 하면 4개가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다 내가 선택한 걸로 적용이 돼요. 되돌아가기 없어요. 컨트롤 Z 눌러서 가면 돼요. 컨트롤 Z 먹어요. 먹나? 먹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제목도 빠른이죠.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서식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빠른 도형 스타일이 제시가 되면 여기서 골라만 주면 됩니다. 필요하면 여기서 자기가 책을 만들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제시된 게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빠른 도형 스타일 설정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도형 스타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우기, 단색 채우기. 대충 한번 봤던 것들입니다. 오른쪽에 도형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형 스타일, 거기에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채우기 없음, 단색 채우기, 그라데이션, 그림 및 질감 채우기, 패턴 채우기, 슬라이드 배경 채우기. 이걸 안 할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채우기 없음이면은 도형을 배치했으면 속에 그림이 아무것도 없고 테두리선만 남게 될 겁니다. 단색 채우기는 선택을 한 다음에 딱 단색 채우기를 누르면 이런 색깔 팔레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 골라주면 됩니다. 여기에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색 눌러서 보면 됩니다. 거기에도 없으면 나 옆에 있는 걸 흉내내고 싶어. 그러면 스포이드 이거 누른 다음에 가서 마우스로 띡 클릭해주면 그 색깔이 적용이 되죠. 그라데이션인데 이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용했던 여기 나오니까 여기 이게 나오니까 첫 번째 도형에서 딱 어떤 색을 지정했으면 요게 그 지정한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골라주면 됩니다. 단색 채우기는 심플하게 한 가지 색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 점점 그러니까 농도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라데이션이 바로 얘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먼저 물어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죠. 방향, 형태, 모양?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모양으로 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를 지정을 해 줍니다. 이게 방사형인데 이게. 그러면은 그라데이션 색깔이 농도가 서로 틀리게 배치되는 거를 위가 높을 거냐, 아래가 높을 거냐, 센터가 높을 거냐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질감 채우기, 그림은 그냥 그림 파일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도형 속에 그림이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질감 채우기는 질감은 얘입니다. 얘가 질감입니다. 질감. 어떤 물질의 느낌, 재질의 감촉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각지도 구겨진 휴지, 뭐 대리석 같기도 하고요, 나무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자가든가, 뭐지 카페트인가
이런 겁니다. 이런 그림을 도형의 배경 색깔로 쓸 수 있습니다. 느낌 좋아요. 새로워 보여요. 그리고 패턴 채우기, 그 도형 안에다가 이런 그림으로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그 슬라이드가 좀 고급스러워져 보이죠. 단순히 선만 있는 경우 색만 집어넣은 것보다 그라데이션이나 질감이나 패턴을 넣으면 그림이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진짜로 멋있어 보여요. 볼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예? 그라데이션, 질감, 패턴 설정된 거 한번 살펴봅시다. 예. 도형의 스타일, 꾸미기 기능에서 질감, 뭐 그라데이션 이런 거 지정해 본 거거든요. 예. 도형 꾸미기입니다. 이거는 그라데이션 지정한 거죠. 이거 뭐죠? 질감, 이거 패턴, 이거 그림. 예, 훨씬 낫잖아요. 느낌이 틀리잖아요. 오, 요건 윤곽선, 요건 또 아직 배우지 않은 그런 기능도 넣어봤습니다. 네온이라는 기능, 그림자. 와, 그림자 넣으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데 3차원인데 좀 꽂아요. 내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도형 꾸미기 기능에는 그라데이션, 질감, 그림,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요. 각각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이거 괜찮고. 이거는 이렇게 네, 자기 취향에 맞도록 자기가 발표하는 자료가 상대방한테 잘 어필할 수 있는, 또 강조하는 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냥 모양이 이뻐서 썼어요,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저 기능을 할 때는 한번 다 써봐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아까 단순하게 선으로 나올 때보다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느낌 진짜 같네. 농도가 있으니까 이게 이런 게 단색보다 더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잘랐을 수 있네. 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목걸이 시계에다가 회중 시계에다가 이렇게 자기 사진 넣는 하트 모양 자르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씁니다. 나도 그렇게 써요. 하트 모양 속에다 그림을 집어넣게 되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편집하면 모양 또 변경할 수 있잖아요. 시간 날 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도형 꾸미기 기능 설명했습니다. 예, 앞에 설명한 거를 하나 다 나눠놨습니다. 앞에 개괄적으로 봤고요. 그라데이션 설정입니다. 그라데이션. 예를 들어 샘플 보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했는데 확실히 조금 역동적이진 아닌데, 역동적이라 치고 마치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했죠. 점점 진해지고 힘이 이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 ESC인데 여러 가지 색깔을 주는 경우,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초록색으로 그 농도를 설정하는 거는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색깔을 지정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옛 거예요. 옛 거. 아닌데? 이거 옛 거예요. 나 지금 ESC 버튼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필요하면 이걸 집어넣게 되면 변화, 색깔을 추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실력으로 색깔을 마음대로 지정해서, 임의의 색깔이 아니라. 그럴 때 그라데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도형입니다. 도형. 도형에 이런 거 있어요. 현수막 도형 있어요. 글씨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런 거 괜찮아 보이잖아요. 야, 뭐 이런 것도 돼. 강조할 때 쓰는 거죠. 그것도 색깔도 저렇게 환상적으로, 뭐 싸구려 무슨 뭐 공마드 서커스 구경 간 것 같은 느낌 나네요. 지방에 변두리 장터 같은 데 가면은 그 약장수들이 이렇게 사람 꼬이려고 입고 있는 옷 색깔 비슷하네요. 어쨌든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에 미리 보기 설정을 선택하면 바로 지정이 되고요. 색깔하면 어떤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할 거냐, 방향하면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될 거냐 합니다. 여기서 종류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 모양이냐, 방사형이냐, 사각형이냐, 경로형이냐. 방사형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관역같이. 사각형이면 네모하고 중점 기준에서 기죠. 해봐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하면 이런 메뉴가 제시가 되고 여기다 설정하는 겁니다. 그라데이션 농도 조절하기, 점점 변화가는 거,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디테일하게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해봐야 금방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투명도라는 기능이 있는데, 있어요. 근데 특별한 기능은 아닌데 어떻게 활용하냐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투명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텍스트 객체하고 도형 객체 두 개를 썼습니다. 이건 텍스트로 넣었고요. 이건 도형으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둘을 겹쳐 놨어요. 그리고 투명도를 위에 거는
도형을 위에 놓은 거고요. 아래 거는 글씨를 앞에 놓은 겁니다. 위에 놓은 겁니다. 겹친 정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그러면서 투명도를 조절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투명도라는 거는 어떤 도형에다가 채우기를 했을 경우 그 채운 색깔이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 가려주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명도 100%라면 뒤에 내용 앞에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투명도를 0%로 하게 되면은 투과를 못 한다는 소리죠. 완전히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위에 있는 놈이 밑에 있는 놈을 못 보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강조할 때 이렇게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75%, 50%, 25% 조절해서 안에 내용도 보이고 겉에 내용도 보이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겹쳐졌을 때 두 내용을 다 설명하고 싶어. 그래서 중요한 거, 강조한 거 위에 놓고, 그렇지만 밑에 깔린 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때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해서 표시해도 됩니다. 글씨가 위에 간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이 파워포인트도 일종의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은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많이 시도해서 이럴 때 어떻게 나오는지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 노하우로 쌓아야 되는 거고요. 남들이 해놓은 것도 많이 보고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더라,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은 결과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것도 별거 같지 않은데 결과는 완전히 틀리잖아. 얘랑 얘가요. 내용이 표시되는구나. 내용 때문에 거부감 느끼지 말고요. 투명도를 조절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끝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금 뭐 배웠죠? 그 3시간에 걸쳐서 했고요. 지금 영상이 도형이 뭔지 배웠고, 도형 추가하는 방법 배웠고, 도형의 모양, 크기 조절하는 방법, 도형의 정렬, 그 다음에 도형의 순서, 도형의 스타일, 그리고 맨 마지막 스마트 아트 배웠어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용어들 있어요? 도형이 되게 많다는 거 알고 있고요. 내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 도형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한 순간에 여기 이렇게 네모난 것들 나오죠? 이거 뭐죠? 이거 뭐라고 그랬죠? 핸들이라고 그랬죠. 핸들. 그리고 이게 타원, 이게 약간 둥근 사각형일 때는 요게 더 노란색으로도 나오죠. 노란색. 노란색, 안 보이나? 노란색 점도 나오죠. 노란색 점은 뭐라고 그랬죠? 노란색 점은 모양 핸들이라고 그랬고, 얘는 크기 핸들이라고 그랬죠. 크기 핸들. 그리고 요 끝에 가보면은 이런 애도 있죠. 얘는 뭐죠? 회전 핸들이죠. 요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어떤 도형을 배치했을 경우 도형의 크기를 제어하거나 모양을 제어하는 핸들들이 나온다. 핸들. 선택했을 때 주변에 네모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핸들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이걸 복사할 때 어떻게 하죠? 복사할 때, 도형을 복사할 때 컨트롤 키, CTRL 키 누르고서 마우스로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도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도형을 잡아당기게 되면 복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또 이동할 때는 컨트롤 키를 안 누르고 이동하면 되죠. 그때 Shift 키를 누르고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가로로 가게 되면 Y축 값은 변하지 않고 옆으로만 가게 되는 거고요. 또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X축 값은 변하지 않고 상하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 기억해야 돼. 해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조절할 때 보면 옆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크기가 늘어나죠. 여기 있는 거 잡아당기면 늘어나고요. 그때 이 중심점을 고정하는 방법 설명도 했었죠. 사이즈 조절할 때 중심점 그냥 잡아당기게 되면, 내가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얘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중심이 돼서 크기가 이쪽으로도 커지고 이쪽으로도 커진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귀찮으면 이거 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맞지 않거든요. 그것도 가로 세로 비율까지 맞추고자 한다 그러면은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이동 키를 왼쪽 레프트 버튼을 이동으로 쭉 드래그 시키게 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된 상태로 크기가 커진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도형의 정렬할 때 정렬 있었죠?
잘 기억해요. 말로 설명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 도형의 순서에서 어느 걸 앞에 놓고 뒤에 놓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도형의 스타일은 대부분 여러 가지 뭐 효과 있었죠. 그림자, 뭐 네온, 또 뭐 있었지? 그라데이션, 또 3D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득 떠올라 줘야 돼요. 직접 실습을 했으면 뭐 이름은 모르더라도 얘기하면 뭔지 아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있다고 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